네,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예.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. 또 청취율 1위 하셨던데. 밖에서 누가 시켰죠? 아닙니다. 제가 지난번에도 1등 한 거 예. 했는데 예. 다시 또 1등을 수성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. 더 올랐다 하시더라고요. 예. 정말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정 의원님하고 더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MBC에서 우리 권순포 앵커님의 공로를 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. 예.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시죠? 저 고생을 진짜 지금 예. 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예. 예. 고생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. 예. 자, 예. 정말 지난주 주말에요. 예. 보셨죠, 다? 예, 뭐 정말 뭐 국민들께 부끄러운 모습이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예. 예상 못하셨죠? 그런 모습이 펼쳐질지.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날 저녁에 의원총회 가신 분들 네. 60명 정도 되는 분들 예. 저는 가지 않았고요. 예. 안 간 분도 많죠. 예. 근데 갔는데 그분들 중에 몇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. 비대위 위임은 했지만 예.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거는 상상도 못했다. 아, 그렇게 그래요?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물론 물론 그 60명 중에 예. 거기 안 보이게 편성한 분도 계시겠죠. 예. 함께 거기 동조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예. 그렇지만 또 일정 부분의 의원들은 예.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를 거라 생각 못했다.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그런데 편승하셔놓고 그분들 말입니다. 예.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엉망이니까 지금 살짝 발 빼시는 거 아닌가요? 혹시? 뭐 정치인들의 또 모습에서 그런 예.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는 거 예. 아닙니까? 우리가 이게 책임이라는 게 예. 사실 한 국회의원 정도 되면 그죠? 예. 책임질 건 져야죠, 그죠? 예. 그런데 이런 있을 수 없는 당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계속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한다든지 예.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? 그렇습니다. 바로 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. 그럼. 적어도 권성동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책임져야죠. 예. 책임져야 되고요. 그 의원들이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저희들은 요거 많이 했잖아요. 예. 예. 우리 친한계는 뭐 뿐만 아니라 예. 요거 다 했고요. 예. 저는 이제 권성동 우리 원내대표께 예.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원내대표께서 예전에 알량한 대통령 후보자를 지키려고 제가 예. 한다고 우리 김문수 후보 저격했지 않습니까? 예. 죄송하지만 예. 그 알량한 원내대표 자리 지키려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. 정말 지금 뭐 이래 선거운동하러 가시더라도 별로 호응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예. 그건 뭐 이제 현실을 직시하셔야죠. 예. 예, 무엇을 지금 끝까지 쥐고 싶으셔서 예.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. 그래서 물론 저희가 지금은요 예. 이제 후보께서 예. 김문수 후보께서 함께 가겠다 했기 때문에 예. 막 그 이후로 더 이상 크게 저희가 뭐 이렇게 예. 하진 않지만 아마 그거는 이제 봉합이 된 거기 때문에 예. 대통령 선 끝나고 나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. 예. 예. 방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. 원래 후보가 예. 저 지경을 겪고도 안고 가는 것 자체가 이 선거운동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리고 그것도 제가 좀 보니까 이게 김문수 우리 후보님을 돕는 국회의원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렇습니까? 예, 그때 우리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 했던 예. 의원들도 예. 단일 안 한다고 돌아서 가지고 지금 예. 김문수 후보를 저격한 분들이 계시잖아요. 예. 그리고 사실상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예. 그렇다면은 이 국회의원들 중에 90명이 우리 지역구입니다. 예.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영향이 사실 있잖아요. 예. 영향력이. 이분들을 놓치고 가기에는 이 조직이 너무 이제 크고 예. 그래서 이분들을 품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작용했을 것이다. 그렇게 좀 이해를 합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돕는 의원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?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를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분들이 계시잖아요. 예.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 간의 단일화 과정에서 예. 뭐 김문수 후보께 상처를 드리거나 예. 그랬던 분들은 뭐 이번 기회에 좀 열심히 뛰어서 그런 부분을 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마음도 예.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요? 저는 예. 열심히 뛰는 분들의 마음까지 예. 폄하하고 싶진 않고요. 예. 다만 그런 사정들이 다 있을 것이다. 예. 이래 봅니다. 그럼 실제로 열심히 돕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? 보시기. 그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나름 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. 예. 저도 그렇고 예. 열심히 하죠.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예. 그리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졌고 예. 또 캠프 구성도 이제 좀 다양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예. 또 우리 한두수 총리도 선대위원장 고사해버렸고 예. 한동훈 전 대표께서도 지금 명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. 계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지금 이번 주가 지나가고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뭐 돕고 하는 부분들이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. 이게 좀 어수선하게 보이는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우리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
뭐 좀 더 열심히 뛰어달라 이런 요구는 할 수 있겠죠, 그죠? 예. 예. 한동훈 계열은 열심히 뜁니까? 저도 어제도 부산 갔다 왔고 그래요? 또 오늘 내일 저녁에도 부산 내려가고 예. 나름 도리는 해야죠. 제가 예.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예.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. 예.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께서 이렇게 선대위에 들어가 계셔서 선거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이래 하면 또 저희들이 더 또 의혹이 안 생기겠습니까? 예.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. 예. 한동훈 대표는 정확히 어떤 요구 상황인가요 지금? 예.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예. 이 세 가지 요구가 아주 일리가 있다고 예. 생각합니다. 일단 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. 예. 그다음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. 예. 세 번째는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앞세워서 이 당을 혼란스러운 예. 상황으로 만든 데 대한 예. 사과. 예.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 아주 아닙니까? 상식적인 요구입니다. 우리 앵커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? 아주 네.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요구인데요. 네. 문제는 그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요구 중에 하나도 들어준 게 없습니다. 지금 1번에 대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반만 들어줬고요. 1번에 대해 계엄에 대해서 이제 일단 사과했다 하니 반이 있습니까? 반도 뭐 계엄에 대해서 그럼 0.4라 하면 되겠습니까? 그 예, 계엄에 계엄에 대해서 대해서 그래도 예. 사과라는 예. 표현을 썼으니 예. 죄송하다고 하니까 예. 우리가 좀 넓게 보고요. 예. 탄핵에 대한 언급이 없죠. 예. 예. 그다음에 2번은 지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예. 또 그다음에 이게 뭐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. 2번이 그렇게 어렵습니까?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예. 전 대통령을요. 예. 윤석열 씨를요 지금은 그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지금? 그래, 그 지금 선거를 하겠다는 당에? 그 부분은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왜냐하면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나 예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안 된다 말하는 분은 거의 없으셨어요. 예. 말은 못하는 사람들이 예.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 하는 분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예. 그 말은 필요하다는 건 다 인정하는데 예. 또 이제 지역마다 예. 좀 그런 강성지지층들이 많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럼 혹시 말 잘못하면 예. 또 그런 피해받을까 하는 그런 또 걱정도 할 수 있는 예. 것이고 뭐 그런 마음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절연을 쉽게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.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출당을 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예. 윤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탈당을 하시는 것도 그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음. 안 하지 않습니까?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에서는? 그래 오늘 내일 뭐 탈당할 거란 또 소식들은 나오고 있어서 좀 기다려보면 어떻겠습니까? 예. 글쎄요, 뭐 그 국힘의 입장에서 보면요, 그 스스로 나가는 모양새가 가장 바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. 만약에 스스로 못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? 그때는 출당을 아마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왜냐하면 후보 본인이 출당까지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것도 이제 선거가 네. 그럼 이랬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번 주는 이제 아직까지 첫 주지 않습니까? 예. 한 20일 남았는데 그 이 지지율의 격차가 예. 뭐 지금은 작은 건 한 10% 정도고 예. 많이 나면 20%까지 나오고 그렇습니다. 있습니다. 이 지지율의 격차가 별로 그렇게 극복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왔을 예. 때는 좀 다급해질 것 같아요. 예. 지금은 이제 우리 한번 스스로 해보자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예. 것이고 또 우리 보수 지지층이 결집해 주지 않겠나 기대도 할 수 있는 예.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지지율이 이게 한계에 부딪힌다거나 예. 이래 됐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? 근데 저는 정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거꾸로 보는데요. 예. 지지율이 좀 붙고 예를 들어서 막 승산이 있어 보이면 그때는 출당 요구가 정말 본물처럼 나올 텐데 예. 그게 아니고 지지율이 정체되고 말입니다. 이길 가능성이 없다. 시간이 지나도. 그럼 흔히 외부에서 의심하기에요. 당권이나 챙기자. 이런 마음에서 더 그쪽의 어떤 밀착도를 높이지 않을까.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. 그런 분석도 있을 수 있겠네요. 저는 뭐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예. 우리 앵커님 말씀도 뭐 그런 분석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예.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얼마나 이게 걱정스러운 일인지를 예.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저 입장에서 예.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죠. 아. 예,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정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라는 어떤 기대를 한 번이라도 정 의원님 제가 여기서 계속 한 2주에 한 번씩 뵙지 않았습니까? 예. 근데 저한테 가장 많이 한 말씀이요. 예.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어요라는 어떤 말씀이셨습니다. 예, 그런데 참 다 그렇게 했습니다, 거의. 예, 비상식적 일들이 좀 벌어졌죠. 예. 그래서 좀 예.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볼 때 정 의원님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 하는 일들이 벌어질 걸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저도 그동안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참 좀 예. 나름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도 예.
그 많이 공감도 하시고 하셨는데도 꼭 벌어지는 일들은 그래 벌어지니 그렇습니다. 우리 당이 예. 이렇게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가지 예. 않았나 예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 제가 더 꼬치꼬치 여쭤보면은 대답이 안 나올 상황 같아서요. 청취율 1위 하셨으니까. 예. 영남 대구 경북 민심에 대해서 좀 이렇게 피부로 느끼시면 불안감이 있습니까 보시기에? 지금 예. 대구 쪽은 제가 가보진 않아서 예. 좀 전해 듣는 소식일 수밖에 없고요. 예. 부산은 제가 어제 어떻습니까? 자갈치장도 보시기에? 같이 갔습니다. 갔는데 특히 PK 지역이 약간 심상치 않다 이런 분석을 느낌을 전달하는 분도 있던데요. 이 PK는 좀 영향을 받거든요. 그러니까 TK 같은 경우는 그래 좀 공고한 면이 있어요. 공고하게 견뎌주는 게 있는데 PK는 보수가 강하긴 한데 좀 어떤 상황이나 이런 데 따라서 좀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PK가 근데 사실 더 인구도 많고 의석도 또 많잖아요. 지금 대구 경북이 국회의원이 25명이고 PK는 지금 34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은 그 PK가 더 사실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자갈시장도 가고 어제 또 있었는데 물론 보수는 결집해 줄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보수의 결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더라도 이게 지금 중도가 부산에는 또 약간 대구 경북보다는 좀 중도 성향의 온건한 보수들이 많잖아요. 온건 보수 그렇습니다. 합리적 보수, 온건 보수. 그 이분들이 우리 이 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거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또는 절대 권력을 가지는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공략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좀 실착을 많이 해놓으니까 저 그 부분이 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.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이제는 이재명 후보만을 공격하는 것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자체의 자정, 그다음에 비전 제시,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든지 뭐 계엄과 탄핵에 대한 분명한 태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좀 돌려오지 않으면 좀 상당히 쉽지 않은 선거다. 이런 지금 평가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대책본부부터 시작해서 좀 대책을 잘 세워야 되겠다 생각합니다. 근데 선거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지금. 그런 어떤 많은 대책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기에는 지금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이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. 그건 정치권에 있어서 결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. 그래서 마지막 희망은 저희도 그때 총선이 4월 10일이었잖아요. 작년에 그때 한 3월 초까지만 해도 국민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. 그런데 그 한 달 앞두고 급변했거든요. 그 우리 뭐 대통령실에서 좀 실책이 나오면서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요동치는 걸 느꼈었거든요. 그리고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선거 일주일 앞두고 또 보수가 좀 결집을 해주더라고요. 피부로 느꼈습니다. 저희는 물론 말씀대로 20일이 짧긴 한데 또 그 안에서 저희가 얼마나 빨리 좀 진정성을 보이고 또 저희가 국민들께 좀 확실히 고개도 숙이고 또 보수를 좀 살려달라.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도 일정 부분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특히 또 지금 뭐 대법원을 압박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거든요. 이런 부분에 대한 부각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. 쉽진 않은 상황 같습니다 보면.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. 그 전략도 그때 당시에 어떤 4월 총선에 그 요동칠 때는 용산이 막 어떤 용산에서 알아서 막 여러 가지 좌충우돌식이었던 일들을 벌였고 실착이 좀 있었죠.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쪽은 좀 일사불란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. 그 상황도 간단치 않고 거꾸로 지금 열세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내분이나 혼란이 더 강하고 이런 상황이 참 진퇴양난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. 그 저희들은 이재명 대표 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일사불란한 부분을 일극체제로 비판을 합니다. 비판하고 또 비판받을 만하죠. 그런데 또 선거 국면에서는 또 그 부분이 빠른 선거의 움직임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저희는 지금 우리 당 안에서 너무 많이 좀 갈라져 있고 또 이거 최근까지도 좀 그런 너무나 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바람에 지금 묘안이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바둑에서 말하는 묘수죠. 이 묘수가 지금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. 아무리 좀 머리를 굴리고 해도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금 일단 이거는 좀 호소를 꼭 하고 싶어요. 그래도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회 권력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흔들었잖아요. 흔들고 뭐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을 휘두셨는데 대통령이라는 또 행정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고 또 지금 사법부가 지금 굴복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건 저희들은 그래 보지 않습니까? 재판이 연기되고 그다음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대법원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실제로 되면
사법부조차도 이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대한민국의 이 삼권 분립, 예. 입법, 행정, 사법을 모두 지는 이재명 후보, 이재명 예. 대통령 이래 되면 그 5년 동안에 예. 어떻게 이 나라가 굴러가더라도 견제 세력이 없다는 것은 예.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만큼 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제가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을 떠나서 예. 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예.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그 얘기는 할 겁니다. 아마 예. 오죽했으면 입법, 행정, 사법부의 권력을 다 주려고 할까 국민들이. 그 전에 무슨 일을 겪었으면 그 얘기는 할 겁니다 아마. 예. 뭐 그래 말씀하시면 예. 뭐 저도 마음이 아픈데 예. 그래도 그 사법 영역만큼은 안 건드리는 게 맞겠죠. 그 사법이 오죽했으면 그 얘기도 할 겁니다 아마. 예. 예. 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한동훈 대표 그 세 가지 아까 말씀하신 요건 예. 충족 안 되면 적극적인 도움의 모습은 아예 불가능합니까? 보시기. 이렇게 예. 생각합니다. 저는 한동훈 전 대표께서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한동훈 전 대표는 그 후보 단일화 하는 과정에서도 그 우리 한덕수 총리 나왔을 때도 일관되게 뭐랬습니까? 그 표파리를 하지 않았잖아요. 그건 맞잖아요. 단일화는 후보 중심으로 가야 한다. 하고 선을 껐지 않습니까? 이게 선거 전략에 불리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고법을 택했어요. 그러니까 사실 2대1로 싸운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일관된다는 겁니다. 그 일관된 모습이 지금 그 지지자들의 그 44%의 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.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한동훈 대표 이겼을 것이란 말을 많이 해요. 여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다 인정하시잖아요. 많이 인정해요.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뜻 이게 지금 어떻게 이런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우리 국민의힘의 태도라든지 모든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고 어떻게 합류를 합니까? 그럼 불가능하다. 그럼 그 계열 정 의원님을 비롯해서 그 한동훈 계 의원들은 따로 약간 방향이 다른 건가요? 저희는 지금 선거를 하고 있죠. 그러니까요. 근데 대표께서 참여하는 부분은 다르다 보는 거죠. 대표께서는 그 명분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아마 때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아마 대표를 안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.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어떤 지지도 확실하게 많지 않습니까? 그리고 아무리 배신자 프레임을 씌웠지만 안 씌워졌기 때문에 최종 결선까지 갔고 2대1로 싸워서도 44%가 나온 거거든요. 그거는 배신자 프레임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힘을 얻지 않고서는 지금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이건 다 문제고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홍준표 제가 말씀하십시오. 아니요, 다 하신 건가요? 홍준표 후보, 홍준표 전 시장의 최근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?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. 물론 저는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. 일정 부분 공감.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.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국민의힘을 위해서 몇십 년을 헌신하신 분이 국민의힘에 소속도 돼 있지 않았던 한덕수 총리에 의해서 결국은 대통령 후보가 안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당을 위해서 헌신한 내가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남이 돼버린 겁니까? 지금 많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. 완전 남이 됐습니까? 제가 보기에는 쉽게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. 상처가 너무 깊어서. 왜냐하면 시간 다 됐죠? 시간 다 된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